지방 조직에 침투되어 있는 면역세포의 수가 비만인 사람에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 조직에서 일어나야 되는 정상적인 그 항상성, 에너지 그 균형이 깨져 나간다는 거죠. 즉, 면역세포들이 자꾸 몰려들고 면역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방세포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조직을 망가뜨린다든지 또는 혈류의 혈전을 일으켜가지고 응고를 시켜가지고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지방은 에너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포를 형성, 유지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지방세포들은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할 면역세포를 만들어낸다. 면역세포는 우리 몸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에 맞서 싸울 대항군을 내보낸다. 문제는 지방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지방세포는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혈관을 파괴시켜 심장 질병을 일으키거나 주변의 다른 세포를 망가뜨려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2년) 전 홍석호 씨는 36의 젊은 나이에 대장암 선고를 받았다. 요즘은 축구 경기를 시청하는 게 유일한 낙이 되었다. 홍 씨는 현재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낙천적으로 살라 그럴까? 그렇게 그런 쪽으로 많이 생활을 하고 근데 짜증이 나도 짜증을 안 부리려고 그러고 그냥 속으로 웃고 뭐 TV를 봐도 뭐 요새 같은 경우는 뉴스 같은 건 안 보고 짜증나니까 그냥 스포츠 중계나 운동이나 아니면 뭐 코미디물 재밌잖아요. 요새 코미디 같은 거 보고 그러죠. 수술 당시 홍 씨는 대장암 3기로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다행히 현재 경과가 매우 좋다. 홍 씨 역시 육류를 비롯한 고지방식이 문제가 됐다. 집에서 정육점을 운영하여 어렸을 때부터 홍 씨는 고기를 양껏 먹고 자랐다. 지방이 있는데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담즙산이 많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소장에 맞던 소장에서 다시 흡수되게 되는데 이게 많이 분비될 것 같으면 대장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 대장으로 넘어가는 담즙산 자체가 대장 그 표피세포의 증식 같은 것을 피하죠. 많이 증식시키고 거기서 필요 없이 증식시키니까 그것이 암의 원인이 되는 거죠. 지방의 과다 섭취는 몸을 오작동시킨다. 지방을 분해하기 위한 담즙산은 과다 분비돼 대장까지 넘어가고 대장에선 이상 면역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서구형 암인 대장암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인의 식습관이 서구형 고지방식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약은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이 스테틴계 약물입니다. 미국 뉴스위크지에 스테틴계 복용자들이 소개되는데요. 모두 동물성 지방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매일 약을 먹을지언정 고기는 끊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지방이야말로 맛있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이죠. 지방은 달고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이 말라비틀어진 햄버거조차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지방입니다. 또한 지방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지방을 찾게 되는데요. 그만큼 지방의 유혹은 강력하고 한번 길들여진 고지방식의 식습관을 스스로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선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핀란드 동쪽 러시아 접경 지역에 위치한 북카렐리아. 1년의 절반이 겨울이다.
추운 이곳에서 따뜻하고 기름진 음식의 유혹을 피하기는 어렵다. 부카렐리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야채나 채소보다는 지방이 듬뿍 들어간 고기 요리와 버터, 유제품 등을 많이 섭취해왔다. 이런 음식 문화 때문에 부카렐리아는 세계적으로 심장병 발병률이 매우 높았다. 이 마을 목공소에서 일하는 62살의 유하니 누띠넨 씨. 그는 심장병 환자다. 그래서 누띠넨 씨는 항상 식사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의 점심은 언제나 손수 만든 주스와 파이다. 이 파이는 식물성 기름과 햄, 양파, 저지방 치즈로 만들어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누띠넨 씨는 이미 30대부터 고혈압이었다. 체중이 120kg을 넘었던 15년 전 심장 수술을 받은 자국이다. 7년 전에는 또다시 혈관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 후 누띠넨 씨는 식단의 변화를 통해 체중을 줄이고 심장을 보호하고 있다. 심장병이 생긴 후 식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지방 섭취량을 줄이고 동물성 지방을 식물성 지방으로 바꿨습니다. (30여 년 전) 부카렐리아 지역의 남성 심장병 사망률은 세계 1위였다. 병원마다 심장병 환자들이 넘쳐나면서 정부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부카렐리아 지역의 문제는 축산업이 발달해 유제품이 많이 생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빵에 버터를 많이 발라 먹었죠. 빵 자체는 괜찮지만은 버터를 가득 바른 빵을 하루에 몇 개씩 먹고 지방이 많은 우유와 크림, 육류를 섭취하고 또 야채는 거의 먹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부카렐리아는 1972년부터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운동에 돌입했다. 이름하여 부카렐리아 프로젝트. 각 마을별로 고기 대신 야채와 과일을 보급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체중 감량 운동이 진행됐다. 그리고 동물성 버터를 저지방 버터로, 일반 우유를 탈취 우유로 바꾸는 운동을 벌였다. 부카렐리아 프로젝트는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또 신문 만화의 소재로 등장하는 등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프로젝트는 5년 만에 핀란드 전역으로 확대됐다. 부카렐리아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방 섭취량을 줄여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다. 콜레스테롤 수치의 측정은 이제 주민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 서로 의논을 하고 평소 때보다 운동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부카렐리아의 식품 전시장. 다양한 종류의 저지방 식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프로젝트 초기만 해도 식품업체들은 비협조적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저지방 식품을 점점 선호하게 되자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질 좋은 저지방 기능성 식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경제적 이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전국 유제품 업체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지방전쟁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점차 지방 섭취를 줄이고도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병이 감소하는 등 통계 수치의 변화를 보고 식습관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